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강의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배운 지식을 이렇게 공학적으로 활용하려는, 공학이라는 자세는 내가 배운 지식을 활용하려고 할 때 공학이라는 능력이 이제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어떻게,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찾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그것을 쓰려고 노력을 꾸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식으로서만이 아니라 공학이 되려면 몸에 체득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아는 내용도 자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활용을,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하다 보면 공학은 단순하게 한 가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그 원리를 따지는 물리학하고 그래서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여러 가지의 그 기본 지식들을 이렇게 어떻게 묶어서 한 가지 주제를 해석을 하는데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식을 배웠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다가 쓸 것인가, 주변을 꾸준히 쳐다보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학은 소위 이론과 실험을 겸용해요. 겸해요. 원작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으로 끝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는 공학적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공학은 실제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 방법 자체가 준비할 때 어떤, 우리가 지금 전자기학을 배웠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린 얘기 중에 하나가, 시작은 이렇게 돼서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다. 시작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가고 있다. 쓰는 사람의 관점에서 문제를 자꾸 쳐다보기를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꼭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거가,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써먹으려고 노력을 한다.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과목에서 전공 지식을 배울 텐데, 전공 지식이라고 지식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항시 쓰려고 노력을 해보고 내가 어디다가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이 생깁니다. 계속 그 상황이 빌드업이 되면. 저 역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제가 논문을 읽다가 무슨 내용이 나왔으면 이거는 내 연구에는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 어떻게 결합을 시키면 좋을까? 이 자세로 제가 논문을 읽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별 탈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제 나이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실 텐데, 그 활동의 능력을 견지하는데 이러한 방법도 있다. 옛날에 누군가 강의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나 하시고 자기가 그것을 습관화 시켜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꾸준히 생각하세요. 어떻게 쓸 것인가. 네, 배운 거가 있으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꾸준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원리를 궁금해지게 되는 거고, 그 원리가 두 가지, 세 가지의 원리들이 이어진 것이 궁금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학도로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것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나는 물리학이냐, 이게 공학이냐. 세상에 물리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공학이 아닌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는 가치관의 차이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쓰는 게 뭐 잘한다 못한다, 안 해보고 나서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이냐 공학적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그 의미 자체가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탐욕스럽게 공부를 하고 그 탐욕스럽게 공부한 거를 소화시키는 것도 같이 고민해라, 이런 뜻이죠. 소화의 방법이죠. 네, 공학은 결국은 그 지식들이 융합되어 있는 결과물들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단일 한 가지로 결정되고 있는 공학 기술은 절대로 없어요.
뭐든지 다 이렇게 묶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미래의 추세를 잘 염두에다 두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데이터를 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데이터 생성하고 어떻게 묶이고 또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데 활용이 될 것인가. 여기에선 데이터라는 거를 뭐라고 정의 내릴 것인가라고 생각을 묶어가라는 얘기죠. 저 역시도 플라즈마를 전공하고 있는데 플라즈마 데이터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네. 어떻게 플라즈마 쪽을 데이터화 시켜서 볼 것이냐 이거죠.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옛날에는 측정만 했어요. 그러니까 측정한 값을 쓰기 좋게 내가 정돈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쓴다라는 것은 요즘에 무슨 기술이냐? 여러분들한테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데이터 마이닝 이런 공부들 상식적으로 하라. 이제는 상식이 돼버렸어. 데이터 정리, 데이터 구조론 이런 것도 틈틈이 봐도 그냥 좋죠. 그거를 하려면 많은 데이터 수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면 통계 지식이 필요해요. 많은 숫자를 다룬 것들이야. 통계라는 거지. 그래서 통계가 필요해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수학에서도 통계가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 데이터에 두 가지 데이터 종류가 나와요. 통계 기반의 데이터가 있고 현상학 기반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한테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그냥 숫자로 놓여 있는 통계가 아니라 현상학을 기반으로 통계 방법을 차용을 해서 묶은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하면은 현상학 기반의 phenomenological based statistical 처리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좀 말이 길어지죠. 왜냐면 현상학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칙은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highly correlated 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묶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력은 뭐예요? 질량과 가속도라는 두 가지의 인자가 잘 묶여 있는 거로 데이터는 본다 이거죠. 자, 그런 관점들을 이렇게 잘 내가 가져다가 쓰면 할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쓰려고 해야 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한테 걸맞는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걸맞는 연구는 뭐예요? 기존에 다듬어져 있는 거를 아주 잘 훈련되어 있는 능력 있는 그 조교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야. 앞을 보고 헤쳐나가주는 거지. 나간 길이 잘 만들어져서 거기서 내가 고소 레이싱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거는 그냥 레이서한테 맡기면 돼. 그 기술을 잘하는 사람들, 기능적으로 그것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탈 자동차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탈 자동차를 바퀴를 없애버리는 거야. 우리가 알게 새로운 개념을 넣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 머리가 그거를 쫓아가고 있어야지. 어떻게 훈련이 돼야 되느냐? 기본을 알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넣고 빼고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소위 말하는 창의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수업하라는 뜻인 것 같죠. 그렇죠? 네. 왠지 느낌이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 할지도 모른다 이래서 아마 안 들어오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번 학기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아마 전자역학 2를 거의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테 제가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자역학 2에서는 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확실히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기초적인 이야기는 요번 학기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약간 맛보기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들어갈 것 같고, 어쨌든 끊어지기 전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라. 네, 기초는 튼튼한 게 좋고, 튼튼하다는 뜻은 내가 생각할 여력을 가져야 돼. 이것을 어떻게든지 써보겠다. 내가 알고 있는 다른 공부와 얘를 결합을 시켜보겠다. 네. 자,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냐면은, 얘가 갖고 있는 원천의 기술을 보면 얘가 Q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 갖고 있었어요. Q하고 J라는 것은 얘가 물성이에요. 어떤 재료의 속성이 되겠죠. 이 전하는 어디에 있냐면은 어떤 질량을 가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원자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죠. 원자에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전하다. 일단은 가정을 합시다. 전하다. 그런데 전하를 Q라고만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전기적 특성,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전류적인 특성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전하로서가 아니라 속도를 갖고 있는 텀하고 꼭 물려 있는 것이 하나의 본성처럼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가정을 왜 해야 됐을까? 뛸래야 뛸 수가 왜 없을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체중이 있어야 되겠지. 뭐, 또 뭐가 있겠어요? 맥박이 뛰고 있다. 체온이 있어야 돼. 체온이 0도인 사람이 있어요? 어, 체온도 하나의 규정하는 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맥박이 있어야 된다. 심장이 뛰고 있어야지. 자, 그런 식으로 보면 얘는 부위를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하가 움직이고 있어야지 되는 성질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게 전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자꾸 긁어서 들어가다 보면, 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정의 내리느냐 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발전이 되어 왔는데, 이 반쪽만 가져서는 이야기에 굉장히 제한적인 전기장과 관련되는 힘의 성질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갖고 있는 본성의 전류라는 성질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스핀이라는 얘기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자기장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죠.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디서부터 기점이 됐었는지. 그리고 이 부위는 왜 부위를 가는, 모든 입자는 열운동 한다고 그랬죠. 그 열운동을 하고 있어서 전하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전류야. 그렇죠? 단위 전류가 되죠. 입자 하나가 전류의 특성을 항시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거가 전류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게 직진, 병진 운동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운동은 병진 운동과 기본적인 운동이 회전 운동이지. 전류가 도는 게 뭐예요? 스핀이야. 원자들은 원자의 세계로 가면 당연히 거리를 갖고 이렇게 돌다가 얘가 점점 좁아지면 뭐가 돼? 지자리에서 도는 스핀이 되지. 스핀은 전류적인 특징이야. 그래서 전류가 돌아갈 때는 뭐라고 우리가 단위를 잡았어요? 전하가 있는 전하는 폴라라이제이션, 다이폴을 잡았지. P를 잡았지. 도는 거는 어떻게 잡았어요? 다이폴 모먼트를 잡았지. 다이폴 모먼트는 뭐예요? 면적의 아웃라인을 도는 거죠.
그것이 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돼? 제자리에서 도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스케일을 내가 쭉 줄여가고 쭉 늘려가는 거 여러분 너무 잘해. 우리가 왜 델타 X를 제로에 수렴시켜? 미시세계를 보려고 그러는 거지. 미시 변동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것이 미분이지. 그 세계를 고민하던 사람이 뉴턴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뉴턴 역학을 내가 하겠다. 그럼 미시적으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어프로치해요? 미분으로 어프로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미지 세계를 사람들은 늘상 관심 있어 했었어. 우리도 배웠으면 써먹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전기장하고 자기장에 그것들이 커플링 돼서 만들어지는 게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를 구했죠. 소스 프리하다라는 얘기까지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할 거는 우리가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미 이제 알고 있으므로 그 웨이브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느냐. 웨이브 이퀘이션의 특징을 보면은 상당히 흥미롭죠. 어떻게 흥미로우냐면 위치에 따라서 이계 미분, 시간에 따라서 이계 미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 좋은 게 웨이브 이퀘이션은 솔루션이 j 오메가 t와 솔루션이 jk x로 우리가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혹은 2의 j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얘를 우리가 페이스라고 얘기를 했고 e to the j 페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코사인 파이 j 사인 파이. 예. 자, 그래서 이 페이스를 보면 이 페이스가 변하고 있는 속도로 간다는 건데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쉬운 게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는가. 그럼 e to the j 오메가 t의 솔루션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거하고 k 값은 어떻게 관계가 되냐. 이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교과서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2의 j 오메가 t의 변화를 주고 k 값을 거꾸로 빼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과서를 잘 읽어보셨으니까 기억하실 텐데 봅시다. 페이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책에서 보면 우리가 뭐예요? 타임 베리에이션을 배웠죠. 타임 베리에이션 하고 있다는 간단히 생각하기 좋은 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언오프 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가 아니라 컨티뉴어스하게 시간에 따라서 뭐가 바뀐 거예요. 이 값을 누가 한번 설명해 볼래? 시간에 따라서 변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e to the j 오메가 t는 시간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그랬죠? 페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게 뭐예요? 페이스가 바뀌는 거지. 그럼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시간이라는 도메인 안에서 보면 오메가 t의 페이스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지. 타임 도메인 안에서. 이게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가 없어졌다 했다는 게 꺼졌다 켜졌다지. 이건 시간에 따라서 변한 게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는 페이스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보니까 굉장히 커져 있고 어느 시간에 보니까 작아져 있고 오므라들었다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죠?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 변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식에서 잘 보세요.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장이 유도되죠. 그렇죠? 전기장이 유도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유도돼요. 그런데 위치를 잘 봐.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제로라는 위치에서 전기장은 어디 생겨?
전기장은 어디 생겨?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에 플럭스가, 이게 사실은 플럭스 텀이잖아. 그 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고 있는 요 플럭스의 언저리 방향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E가 생기고 있는 거지. 그죠? 응. 그 요만큼 뭐가, 요만큼의 거리가 존재해요. 얘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거에 요게 변하고 있는 텀을 보면 그 둘레에 어느 만큼의 x1이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전기장이 변하면 어떻게 돼? 전기장이 변하면 요 시간에 매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했으니까 자기장이, 전기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생기지. 그 전기장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 위치가 요만큼 가서 생겨. 여기서 따라서 변하고 있는 전기장은 뭐가 바뀌어요? 그 플럭스가 만들고 있는 주변으로 자기장이 바뀌고 있어. 그럼 또 얼마큼가? 또 요만큼가? 자, 얘가 피크가 되고 있는 시간에 얘가 피크가 되고, 얘가 피크가 되고 있는 시간에 얘가 다시 피크를 만들어. 그러면 요 거리는 뭐에 해당될까요? 크기가 여기 요만큼 갔을 때 점점점 뭐가 만들어져? 맥시멈이 만들어지고, 맥시멈이 만들어지고, 맥시멈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파장이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하고 있는 요 값의 원인이 하나가 어디서 발생이 되고 나면 그것이 공간 안에서 물리는 게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중간으로 몰리는데 얘가 붙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붙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 프로파게이트 하는 거야. 물린 거에서 맥시멈이 만들어지는데 그거에 매그니틱 플럭스의 루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유도되는 값은. 최대값이. 그죠? 그 최대값이 또 만드는 거에 루프에서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띵띵띵띵 하게 만들어지는데 그거가 가고 있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시간이 오메가로 만들면 걔가 K로 프로파게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오브 K가 프로파게이션 속도냐, 페이스의 프로파게이션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전기장,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자기장이 K값하고 커플링 돼서 여기서 K를 구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요것을 K라고 놓죠. 왜 갑자기 시간에 따라서 변한 게 거리가 나왔느냐? 거리 어디서 나왔어요? 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응.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요점에서 변하고 있는데 란다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뭐가 바뀌고 있어요? 크기가 또 다른 만들어진 크기가 바뀌고 있다고. 근데 얘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돼? 오실레이트를 하면서 그 이만큼. 그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얘가 플럭스가 바뀌는 플럭스. 그래서 플럭스라는 개념은 생각 밖으로 내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B 필드가 바뀌었거나 E 필드가 바뀌었거나 모든 것에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에 만들어져 있는 이 플럭스의 값의 변화고 그것이 커플링하고 있는 건 그 플럭스의 언저리 쪽이에요. 그 요만큼의 란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요것이 또 커플링을 하고 그것이 또 다음으로 커플링을 하고 다음으로 커플링을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웨이브가 이렇게 가고 있고 커플링 되고 있는 웨이브가 그거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어디서? 공간에서? 매질에서? 그럼 매질에서 다룰 때는 공간 얘기를 그래서 이제 KX라고 다뤘어요. 자, 그래갖고 나온 것이 뭐예요? K값을 우리가 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걔가 물려있기 때문에 생기고 있는 문제예요. 그게 인덕션 때문에 생기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페러데이 인덕션 로가 매우 중요하다. 왜 K값은 갑자기 길이로 만들고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K는 X, 오메가 T라고 이것이 페이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라는 게 이 교과서에서 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왜 시간의 변화가 거리의 변화하고 물려 있느냐. 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게 거리의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게 페이스가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페이스가 가고 있는 특성의 그 성질을 우리는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웨이브 이쿠에이션은 그 소위 말하는 풍미가 맛이 굉장히 깊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쓸 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웨이브의 개념은 꼭 마치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기본 리시피를 제공하고 또는 웨이브 이쿠에이션의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좀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조미료 역할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시적인 커다란 물건이 얘가 지금 무슨 이쿠에이션이에요? 얘는. 이게 스프링 컨스탄트. 무슨 이쿠에이션이에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그렇죠? 그럼 포지션이 x0에 2에 j 오메가 t로 움직인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오메가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진동수는 뭐가 되겠어요? 오메가 제곱이 m분의 k죠. 오메가는 루트 k 오버 m을 내가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놓는 것이 왜 놓느냐를 내가 웨이브 이쿠에이션에서부터 잘 느끼고 있다면 이 진동수를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또 해볼 수 있어요. X가 스케일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 원작가 학생들이니까 X 킬로미터? 미터?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과학생들일까요? 제 생각에는 토목과, 건축과 이쪽일 것 같아요. 네, 흔들흔들 바람이 불었을 때 흔들흔들 거릴 때 이 파장을 대충 보면은 굉장히 길 거예요. 네. 기계과 학생들은 뭐 비행기, 자동차, 원자과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돼? 원자지 뭐. 이 스케일이죠. 그렇죠? 거기에서의 K값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자, 거기 안에 스프링이 있고 핵이 있어. 바운드 되어 있죠.
가장 스프링이 밀려서 있는 벽과 그 이상을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니야. 나와서 스프링이 끊어지는 자리까지 이렇게 포텐셜에 갇혀 있는 공간에서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의 거리는 엉스트롬 5도에서 생각이 돼. 그러니까 원자 스케일은 우리가 이게 운물 모델을 쓰는 게 벽에 거쳐 있는 거야, 벽. 거기 안에 스프링으로 우리가 생각을 들어가면 돼. 아주 모델은 너무너무 단순해. 키우면 어떻게 돼? 아까 같이 100층짜리 건물이 되겠지. 다리가 되겠지. 다리도 출렁거리니까. 이런 웨이브 이퀘이션은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근데 원자과는 되게 고약해. 왜 고약해? 원자서부터 원자로가 얼마나? 가서 보셨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내 키만 해. 여러분 키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로에서 들어가서 보면 어떤 거가 여러분 키 기준이냐면 펌프가 우리 목 키보다 준다. 돔도 가서 보면 사진을 보면 사람이 요만하죠. 그런 스케일에서부터 거기 안에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많죠. 파이프에서 진동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소리는 전부 다 웨이브죠. 웨이브 어널리시스를 잘하면 어떻게 돼? 파이프의 노화도 알아. 기차역 가면 망치 하나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어떻게 하셔요? 서울역 같은 데 가서 그리고 요새는 나오기 바쁜데 가끔 이렇게 쇠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퉁퉁 치고 다니시는 분 볼 수 있어요. 눈여겨서 보면. 그분들은 그걸 치면서 어디가 헐거러워졌는가. 이런 것들을 금방 소리로 듣고 아는 거죠. 머릿속에서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고 있는 거지. 자기가 준 거에 반사돼서 나오는 그 패턴의 변화를 찾고 있는 거지. 그 데이터가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디시전을 하는 거죠. 그분은 그것을 계속해서 학습해갖고 한 것이 요새 강화학습, 뭐 CNN 방법이니 이런 방법들로 표현이 된 거지. 그 학습하는 것을 루틴은 인간밖에 못 찾아요. 기계는 그렇게 하라고 알고리즘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절대로 기계가 사람을 쫓아오고 있는 거지 사람하고 기계는 비교 대상은 아니에요. 자, 그런 얘기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웨이브 이퀘이션이에요. 웨이브에 신경에서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는 신경에서 신호가 지나가는 게 전자기 문제예요. 완전. 그래서 신경학을 하려면 여러분이 당연히 차징을 알아요. 디스차지를 알아요. 자, 그래서 웨이브 이퀘이션에서의 K값은 그런 계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은 몇 가지들이 있어요. 웨이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는 일단은 소스가 프리하다. 이 조건은 눈여겨서 보세요. 소스가 프리해서 이퀘이션 상에서 나머지 텀을 다 제로라고 놨어. 그럼 소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생기느냐? 당연히 궁금하죠. 소스가 들어가도 풀려. 그럼 뭐가 바뀌느냐? 이따가 봅시다. 두 번째는 말하다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우리가 말하는 웨이브가 대표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동함수다. 이렇게. 그런데 기원을 보면은 웨이브는 아까 Q, J를 갖고 따졌어.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학기에 우리가 Q, J를 보고 곧 뭘로 갔어요? 전화 하나를 보지 않죠. 전화 하나만 있는 조건이라는 게 얼마나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찾기가 전화 하나가 있다. 이런 모델은 왜 만들 것 같아요? 그런 모델을 그 상황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만들 것 같지는 않죠. 전화 한 개를 어떻게 끌어내요? 우리 피부에도 지금 전화가 몇 개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렇게 손 딱 댔다 정전기 딱 올르는데 그 전화가 무지하게 많은 전화가 흘러나온 거야. 그래서 단위 전화는 굉장히 이상적인 텀이야. 기본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돼? 그것이 Q 값으로 존재하지. 커런트도 커런트 값으로 존재하지. 폴라라이제이션도 폴라라이제이션 값으로 존재하지. 매그네틱 모먼트도
매그네틱 모먼트의 라지 값으로 존재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그래서 웨이브도 한 개가 만드는, 전하 한 개로 만들어지는 웨이브는 거의 드물죠. 얘네들이 Q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만드는 전기장,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N개가 만들어져서 N개들이 만드는 웨이브들이 다 더해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는 통합해서 웨이브라 한다. 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화되어 있는 웨이브라는 텀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되느냐? 그 속성을 기준점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웨이브들은 우리가 대개 이런 웨이브가 있다 그러면 그 웨이브는 안에 작은 웨이브들이 막 묶여서 만들어져요. 결합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노트에서 보면 어디 갔냐? 여기. 얘가 사인 오메가 t하고 플러스 사인 2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하고 플러스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사인 4 오메가 t, 이렇게 커플링을 시키면 돼요. 그럼 안에 패키지들이 물려서 가죠.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한테 눈에 나타나는 건 안에서 마구 변하는 것들이 이런 패키지가 돼서 변하는 웨이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하나를 이렇게 띄어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매그니튜드가 바뀌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일 웨이브가 말하는 거는 이런 파장을 가지는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서의 웨이브를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것이 이런 패키지의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다를 상상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얘는 오메가가 차이가 나는 거고, 뭐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웨이브가 로테이션을 돼. 그것을 우리는 폴라라이제이션 한다고 얘기하죠. 왜? 여러 종류의 페이스를 가지고 시작하는 웨이브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또 오실레이션도 자기 열 에너지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흔들리고 덜 흔들리는 녀석들이 뭉쳐서 Q값을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Q값은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Q값에 있는 라지 Q값에 있는 스몰 Q들은 다 다른 벨로소티의 특성을 갖고 있죠. 이것이 뭐를 갖고 있냐면 분포를 갖고 있어요. 열 분포를. 그러니까 전하들은 거동 자체가 일사불란하지 않아요. 굉장히 랜덤에 가깝죠. 그것들이 이 Q가 만들고 있는 웨이브들은 안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웨이브가 이렇게 패키지 돼서 만들어져 있는 웨이브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웨이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웨이브가 도는 것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걸 관찰을 해서 사실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석영으로 만든 필터를 썼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 어때요? 가려져요. 왜? 석영들이 일사불란한 한쪽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 슬릿에 간격이 존재를 해. 자기네들 입자간에.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 빛에 이렇게 가린 것과 수직으로 가린 것을 평광을 90도를 딱 시키면 빛이 다 막히겠지. 이 평광하면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렇게 열면 결국은 어떤 빛만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들, 도는 것 중에서 옆으로 도는 것들은 걸려서 못 들어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분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LCD도 내가 갖고 있는 빛에 평광성이 있는 녀석만 보였다가 평광을 돌려놓으면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OLED는 뭐예요? 소재 자체가 전기를 통하면 빛을 내는 거죠. 자발광이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죠. LCD는 뭐예요? 뒤에 백라이트에서 빛을 쏴주는 빛은 평광도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빛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앞에 평광 필터를 만들어서 열어줬다 닫아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갖고 있는 성질은 폴라라이제이션, 또 모듈레이트 되어 있는 앰플리튜드는 그룹 프로파게이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죠. 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다룬 문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브의 이쿠에이션은 굉장히 많은 파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뭉쳐 있거나 혹은 K값이 다른 것들이 뭉쳐 있거나 해서 만들어진 웨이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는 이렇게 폴라라이제이션 돼서 로테이팅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도 일반적인 웨이브들이 갖고 있는 토탈 속성이다. 왜? 웨이브를 만드는 건 애당초 처음에 누가 만들겠어요? 웨이브. 전기장, 자기장이 만들어요? 전기장, 자기장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전기장, 자기장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소스가 없는 공간에서 전기장,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아니에요. 전기장, 자기장은 소스가 있어야지 만들지. 누가 만들어? 뭐 이러면 수업 다시 해야죠. 여러분 다음 학기에 나하고 다시 만나요. 이거 벌써 얼굴들이 보면은 절대로 나를 다시 안 볼 사람들이 맞죠? 그렇죠? 뭐어서 만들어? 가우스로 해서 만들어지지 뭘. 소스하고의 그 필드하고의 관계도 보면 굉장히 재밌어. 자꾸 보세요. 뭐 볼수록 재밌어. 얘는 차지에서부터 전기장은 다이버징 하잖아. 커런트로부터 자기장은 어떻게 돼? 컬의 관계야. 커런트가 흐르는 거에 어느 떨어져 있는 면에서 자기장이 생기고 요 길이가 프로파게이션 한다. 기억나죠, 이제? 자, 소스가 있는 데서 만들어져. 그럼 내가 지금 공간에 가고 있는 웨이브를 얘기를 할 때 소스 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소스 풀이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요. 자, 이게 꼭 마을까 장난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를 꼭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뭐 어디를 가든지 웨이브 이퀘이션에서 보자고요. 소스 풀이라고 우리가 놨어요. 풀이라고. 그러면 포텐셜 펑션으로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소스 풀이를 어떻게 놨어? 전기장, 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소스가 없는 거야. 소스 풀이라는 문제는 전기장, 자기장은 있고 그 공간 안에 소스가 없다는 얘기야. 소스가 없으면 전기장, 자기장은 못 만들어. 소스가 뭐야? 전하와 전류지. 그거를 만드는 거를 뭐라고 그래? 안테나라고 그래. 그러니까 저기 위에 있는 관악산 KBS 중계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중계탑에 전류를 굉장히 많이 밀어다 넣어야죠. 그래서 거기는 발전기가 옆에 완전히 다 붙어 있죠. 365일 상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전쟁을 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건드리겠어요? 근대전에서. 옛날에는 사람이 사람을 해치려고 다녔죠. 지금은 어떻게? 통신을 마비시키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겟이 뭐야? 저런 안테나들을 없애.
그러고 나면 완전히 까막눈이 되는 거죠. 그 안테나를 어떻게 없애? 철탑을 부수면 되지. 제일 좋은 방법. 전원을 끊으면 돼. 그래서 전원이 무지 중요한 타겟이 되는 거죠. 어쨌든 소스가 그런 뜻이야. 잊지 마셔요. 전기장, 자기장은 있는 상태에서 이 공간 안에 전기장을 추가로 만들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그럼 전기장을 어떻게 만들어? 당연히 전하가 있어야 만들지. 이것이 어떻게 바꿔야지 만들어.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야 만들지. 그러니까 Q는 어떻게 돼야 돼? Q0에 2의 J 오메가 T를 함수를 갖고 있어야지 그 주변으로 뭐가 만들어져. 전기장이 2가 E0 J 오메가 T로 만들어지지. 얼마만큼? K 값으로 떨어지는 것만큼 만들어서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K 값을 만들면 전하를 여기 이 판에다가 전하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Q를 Q0 2의 J 오메가 T 하면 뭐가 돼? 앞쪽에 2가 E0 J 오메가 T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E0 오메가 T가 만들어져야 뭐가 만들어져? 그러면 B가 만들어지지. E하고 B가 커플링 되면서 프로파게이트 하죠. 어느 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쪽 방향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전하가 차징되고 있는 거에 수직 방향으로 가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웨이브를 뭐라고 해요? 플랜 웨이브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한다. 이 판이 가고 있어. 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전기장만 만들어지냐? 시간에 따라서 바꿔봐요. 전하를 시간에 따라서 바꾸면 전기장만 있을까요? 답 좀 해보세요. 전하를 넣었다 뺐다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전자기적인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 면의 안테나에 전하를 넣었다 빼는데 전하만 존재할까요? 당연히 전류가 들락날락 해야지. 그러니까 Q가 2의 오메가 T로 가고 있으면 J는 J0 2의 J 오메가 T로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게 맞지. 여기다가 전하를 바꾸려면 J 오메가 T로 넣었다 빼주고 그래야 Q가 E0 오메가 T로 바뀌게 만들어질 수 있죠. 이 표면에서. 자, 그럼 표면에서 우리가 스태틱한 케이스에서 어떻게 됐어요? 입실론 오브 2 아니에요. 이게 2의 J 오메가 T가 되면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전자기파에 전기장의 세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녀석은 자기장하고 묶여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류와 전하량의 전하는 결정이 뭐예요? 전압이죠. 전하가 충전되는 것. 캐패시턴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전류하고 전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항이잖아요. 비율이. 그래서 웨이브도 갖고 있는 임피던스, 웨이브 임피던스가 그래야 만들어져요. 자, 고전에 살짝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그룹이 나왔을 때 그룹 벨로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는 모두 다 지나가지 못하죠. 반사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웨이브는 우리가 지금 가는 것만 얘기하는데 어떤 벽에 맞닥뜨리면 이 웨이브가 여기에 전하를 만들잖아요. 만들어진 전하 때문에 그 앞에 뭐가 만들어져요? 다시 웨이브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웨이브는 메탈이면 웨이브를 반사시키는 녀석은 누굴까요? 웨이브라는 건 뭐예요? 전자기판. 전기장, 자기장의 에너지 덩어리지. 에너지가 들어가면 상대를 뭐를 해? 상대가 갖고 있는 전하에 끌어들이지, 전하를. 그 끌어들인 전하는 또 뭘 만들어? 그 앞으로 웨이브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게 반사가 되는 거야. 그럼 반사할 때 이 에너지는 모든 일이 그렇죠. 들어간 에너지만큼 다 나와요?
못 만들겠지. 나머지는 어디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안으로 흡수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간 웨이브가 항시 반사돼서 나오니까 들어간 웨이브하고 반사된 웨이브는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일까? 들어간 웨이브하고 반사돼서 계속 들어가고 반사되고가 있을 거 아니야.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을 텐데. 이거에 합성파가 보이겠지, 우리가. 그래서 결과 웨이브는, 리절트 웨이브는 싱글 웨이브가 들어갔다 가정하더라도 걔가 리플렉트 됐다. 인시던트 웨이브하고 리플렉트 웨이브를 우리가 더한 값으로 우리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웨이브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웨이브는 같을 수가 없을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반사판이 뭐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실내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대부분 요새 많이 이제 거울들 붙어 있는 경우 많죠.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면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화상이 비쳐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계속해서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다섯 번째나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반사되는 웨이브는 사실은 조금 흐릿해요. 그리고 점점점 크기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죠. 결국은 웨이브가 크기가 바뀌었다는 거지. 세기가 약해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걔네들이 계속해서 반사를 시키고 있는 결과 웨이브가 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이 문제는 다음 학기에 주로 많이 다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웨이브 넘버가 이제 결정이 됐어. 웨이브 넘버하고 그 웨이브 프리퀀시는 상관관계가 그래서 갖춰져. 공간 내에서는 뭐가 결정을 해? 전기장은 물려있는 게 입실론 제로고, 자기장은 물려있는 게 뮤 제로고, 이게 공간에 내질이 갖고 있는 내질의 전자기 특성이잖아요. 그 요만큼이 커플링의 그 스피드를 제어하고 크기도 제어해. 그래서 얘가 뭐를 만들어? 웨이브의 페이스 벨로시티는 어떻게 돼요? U0, 오메가 제로로 정의가 돼. 그래서 빛의 속도로 우리가 공간에, 소스가 프리한 공간에서는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C야.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아. 그냥 결론이 뭐가 돼요? 얼마나 빨리 바뀌느냐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는 정해져. 파장의 길이가 정해지면은 바뀌는 프리퀀시도 정해져. 공간 내에서. 자, 그렇게 해서 공간 내에서 프로파게이트 하고 있는 웨이브를 보면 란다는 어떻게 돼? 얘가 컨스탄트니까. 란다가 작아지면은 프리퀀시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렇죠? 프리퀀시가 커지려면 전하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이 프리퀀시를 만들 수 있어?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전하가 여기 있는데 미터 단위로 전하가 움직였어. 그럼 다른 프리퀀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이 동네지. 안테나가 길어요. 빨리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간이 작은 공간에서 움직이겠죠. 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최소 공간이 어디예요? 원자, 핵. 그 안에 아까 우물 안에 갇혔다고 그랬죠. 그 안에서 전하가 막 흔들리면 뭐를 만들어요? 고주파를 만들지. 초고주파를 만들지. 그 주파수가 점점 올라가. 파장의 길이는 어떻게 돼? 흔들리고 있고 걔네들이 만들 수 있는 웨이브랭스는 점점 짧아져. 그 이 동네가 어디야? 엑스레이, 감마레이. 여기가 어디예요? 옹스트롱관이에요. 그러니까 원자과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원자과에 오신 거를 무한히 환영하는데
자, 문 열고 들어온 이후로는 내 스케일이 아까도 말했지만 원자로부터 어떻게 돼? 수십 미터서부터 뭘로 바뀌어? 뭐까지? 최소 옹스트롬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 옹스트롬이라는 게 얼마의 크기야? 10나노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예요. 곱하기 10이니까 10의 8승, 마이너스 8승 미터를 우리는 기본이에요. 원자 단위. 원자 단위가 만들고 있는 주파수가 어디예요? 그래서 원자과에서 엑스레이를 많이 나고 있는 이유? 간단하지. 그럼 그거보다 더 작은 길이는 뭐예요? 핵이지. 그거의 5도가 수십 배야. 5도가 수십 배야. 5승 정도 차이 나죠. 핵의 크기가. 걔가 어디예요? 감마레이예요. 핵에서 나오는, 핵에서의 진동하는 전하가 만드는 웨이브는 감마레이야. 그래서 원자에서 만드는 진동하는 웨이브가 엑스레이야. 그럼 그거보다 좀 더 느슨한 게 뭐예요? 최외곽 전자들이 밖에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플라즈마 상태에서 만드는 게 여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광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자들의 자체가 진동하는 거죠. 원자들이 갖고 있는 전자들의 진동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옹스트롬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동네야. 이 동네. 다른 과는 보고 싶어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 감마레이는 다른 과에서는 볼 이유가 없어. 의대에서 본다고요? 의대에서 뭘 봐? 쓰고 있지. 엑스레이 나온 거를 쓰고 있지. 엑스선 초과하는 거 맨날 치과가면 찍고 있는 게 그게 그 사람네들이 쓰고 있는 거지. 그 사람네들이 무슨 엑스레이를 알아. 다른 분야야. 그래서 점점 원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작은 핵으로 가면 주파수는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그것이 에너지를 결정하죠. 그래서 프랭크 상수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근데 어디서 나와? 이거는 원자 단위에서 나오는 세계 속에서의 이야기야. 따라서 우리들 생각에는 기본 단위 뭐 엉스트롬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아. 분명하게 전자기학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자과 스케일상으로 보면 나노 스케일에서 미터 스케일까지 원자과 학생들은 머리에서 스케일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100승까지는 아니신데 미터에서부터 나노미터까지. 전기전자공학과 여러분 핸드폰에 주파수 아시는 분 900메가. 여러분들이 라면 끓여 먹는 물 데피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주파수 아시는 분 2.45GHz. 우주 통신하는 주파수 아시는 분 기가헤르츠. 어디예요? 여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리미터 파라고 그래요. 마이크로웨이브. 그래서 전자기학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전하의 오실레이션을 이용했을까? 그냥 훅스로를 쓴 거야. 계속해서. 밀리미터니까 오실레이션의 폭이 밀리미터래. 왜 핸드폰이 작아질 수 있어요? 전자기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전자기파 핸드폰에서 안테나의 길이가 우리들 갖고 다니는 핸드폰 사이즈보다 작아요. 안테나는. 공진하는 통 하나가, 하지만 그것이 현미경으로 보면서 만들지 않아. 그럴 이유가 없어. 더 적게도 만들 수 있죠. 안테나를 속으로 오실레이션하게, 전하가 오실레이션하게 만들면 고주파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작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는 전자기파를 작은 공간에서 만들어줘. 즉 무슨 얘기야? 전하를 작은 공간에서 흔들 수 있는 게 기술이야. 왜 무선공학에 나오는 배경이 되죠.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원자과들이 엑스레이, 감마레이를
그 다음에 UV.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파장과 주파수의 관점으로 잘 들여다보시고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건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노력하자 이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전기과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마이크로웨이브를 이렇게 촘촘히 나눠서 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에서 어느 주파수 대역을 정부가 판다 이런 얘기 듣지. 주파수 대역이 왜 판매 기준이 되느냐면 요 영역을 누가 쓰느냐,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 정부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그 주파수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기기들이 만들어지는 후방 산업들이 쫙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감마레이는 우주공초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산업이야. 자, 두 번째는 플랜웨이브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하나 신경 써줘야 될 거는 모든 웨이브가 이게 웨이브 임피던스라는 값을 갖는데 웨이브 임피던스는 정의가 E over H. 다른 말로 하면은 루트 여기요. 뮤 제로 오버 이플론 제로. 왜냐면 얘가 역수가 되지. 이것이 임피던스인데 진공에서의 임피던스는 330, 330, 377. 이렇게 외우는 게 나는 더 익숙한데요. 베이스가 128를 항상 차이를 갖게 만들어요. 매그니튜드가. 베이스가 아니에요. 베이스가 아니라 매그니튜드가 요만큼의 비율. 따라서 뭐가 커요? 요거 보세요. E 오버 뮤가 몇이에요? 377 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그니튜드가 누가 커요? 일렉트릭 필드가 커요? 매그네틱 필드가 커요? 그러니까 얘 크기가 완벽하게 같아요? 안 같죠?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크기 차이가 난다. 이것을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웨이브의 임피던스. 지난 시간에 임피던스 얘기했죠.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값의 저항성을 얘기해요.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웨이브를 우리가 쓰는 거고요. 웨이브니까 우리가 그 사이렌 문제 많이 풀으셨죠. 도플러 이펙트. 웨이브니까 얘를 도플러 이펙트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도플러 이펙트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소 단위에서 감마레이도 쓸 수 있죠. 또 엑스레이도 쓸 수 있고. 얘네들을 쓰기에 힘든 거는 너무 작다 보니까 굉장히 정교한 그 측정 장치가 있어야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 문제가 좀 더 보편화된다 그러면 대량 생산이 되고 대량 생산이 돼서 좀 더 싼 가격으로 우리가 쓰기 좋은 쪽으로 가겠죠. 엑스레이 쓰는 거는 요새 은근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엑스레이 소스를 소형화시키는 주제들이 핵공학과에서도 도전을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의 이제 마지막 주제다시피 한데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 중에 하나 중요한 거는 소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소스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전자기장에 있는 공간에 전자기장을 만드는 소스가 있다는 얘기지. 소스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자기장은 어디서 론치가 돼서 들어온 공간에 그러니까 안테나 밖을 떠난 이 대기 속에서의 전자기파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전자기파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만드는 케이스가 존재할 때 프로파게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면 전자기장이 있어. 밖에서 만들어진 게 들어왔어. 익스터널리 들어왔어. 그런데 내부에 소스가 또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웨이브에 뭐를 내가 가정해야 될까? 웨이브의 무슨 특성을 내가 섞어오면 될까? 웨이브는 중첩했어요. 그렇죠? 웨이브는 성질이 애당초 중첩되어 있는 슈퍼포지션에서 만들어졌어요.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 있는 전자기파에 소스가 또 만드는 전자기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중첩이 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이게 중첩돼서 나온 넷 웨이브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 빨라질까? 늦어질까? 우리는 웨이브를 이렇게 놓고 보면 뭐를 갖고 설명을 해? 매그니튜드를 갖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페이스를 갖고 설명을 하면 되죠. 그죠? 대부분의 페이스는 그룹 벨로시티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이게 페이스 여기가 참 그룹 벨로시티가 P를 갖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크기를 갖고 설명하나. 매그니튜드를 갖고 그 다음에 그룹 벨로시티를 가지고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를 설명할 수 있죠. 이 값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당초 오리지널리 가져 있었던 위상이 소스가 이 위상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당연히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원 플러스 2로 바뀔 거 아니에요? 페이스가 바뀌죠? 그 다음에 얘가 만들고 카플링하고 있는 A0, A2가 합이 커지거나 적어지겠죠. 그렇죠? 결론은 뭐예요? 앰플리튜드와 페이스가 증폭이 될 수 있고 감쇄가 될 수 있고 페이스가 바뀌고 그런데 하나 잘 생각을 해보자. 웨이브 이퀘이션은 어때요? 전기장 제로에 2에 J 오메가 T 마이너스 KX였었잖아. 그치? 그럼 이 전기장이 여기 지금 들어왔어. 근데 여기 안에 Q가 있어. Q가 이 전기장이 J 오메가 T로 움직이고 있는 것만큼 커플링 돼서 오메가 T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K는 뭐 여기 안에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오메가 T고 이 매그니튜드만큼의 크기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게 K값이지. 잘 봐. 우리가 소스가 있는 케이스라고 그러자. 여기 소스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Q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자. 공간이 X에. 그럼 밖에서 내가 익스터널리 여기가 안테나예요. 이 안에서의 Q는 소스 Q가 따로 있죠. 이건 바깥에서 외부에서 익스터널 차지고 얘는 인터널 하는 차지죠.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장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만들어졌어요. E는 J 오메가 T 마이너스 KX로 전파하고 있어요. 그럼 오메가 T라는 건 뭐예요? 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거고 K만큼의 미인 맥스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해해요? X의 포지션으로 보면은 커지고 적어지고 있다는 게 이 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각 시간에 어떻게 돼? 오메가 T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밖에 있는 이 소스들은 어찌 되겠어요? 누구에 따라서 움직이겠어요?
K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오메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이 자리에서는 누가 움직여? 이 자리에서는 Q가 Q0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움직이겠지. 이 크기는 어떻게 돼? KX로 커지겠죠. 이걸 따라서 여기서는 K 매그니튜드가 2의 JKX의 매그니튜드만큼이 크기가 바뀌고 있는 값이죠. 얘가 매그니튜드가.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움직이고 여기는 적게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시간은 얘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커플링하고 있는 거는 2의 J 오메가 T가 커플링이 되죠. 소스가. 그 다음에 그 크기는 얘가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봐. 얘가 세게 만드느냐, 세게 만드느냐, 약하게 만드느냐, 그 위치에 따라서 틀린 거지.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고 있는 속도를 우리가 페이스 벨로시티라고 얘기를 했지. 이 웨이브의 속도죠. 그런데 소스가 있으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 자, 봐. 밖에서 준 웨이브의 오메가 t로 바뀌면 얘가 어떻게? 그 시간에 따라서 오메가 t로 바뀌지. 그러면 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오메가 t는 전하는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독자적인 전기장을 만들 수 있지. 그죠? 그죠? 이 공간에서 만들잖아. 이 공간 안에서. 그러면 얘는 오메가하고 커플링 되어 있지만 누구하고는 커플링이 안 돼. K값하고는 커플링이 안 되지. 소스가 만드는 K값하고 밖에서 준 익스터널리 준 K값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걔네들이 움직이고 있는 오메가는 같아요, 달라요? 일단은 같죠, 얘는. 빛의 속도로 전달을 받아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실제는 거기도 이너셔가 있으니까 위상차가 생기긴 해요. 자, 그런데 큰 위상차의 차이는 누가 만들어? K값이 달라. 다르니까 어떤 일이 생겨? 2의 J 오메가 K 익스터널 플러스 K 소스 텀에서 만들어지는 K값이 커플링 됩니다. 이 K값이 페이스가 차이가 나니까 이 K값은 JK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왜? 그것이 늦게 만들어지거나 늦게 커지면 어떤 일이 생겨? 커진 값이 들어온 것에 자기가 만든 값이 그것을 상쇄시키지. 그럼 웨이브가 그거에 따라서 커플링해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점점 댐핑할 수 있지. 어쨌든 소스가 페이스를 바꾼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하 소스가 존재하거나 전류 소스가 공간 안에 존재를 하면 이 값은 여기서 보다시피 자,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고 싶은 거냐면 여기는 이제 커런트 소스를 집어넣었어. 요거의 성질이 컨덕티비티잖아. 거듭 얘기하지만 전하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류가 그 안에 당연히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돼. 그렇죠? 그래서 요 전류의 소스가 존재한다면 이게 전기장의 소스도 마찬가지인데 전류와 소스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존재를 해요? J는 시그마 전기장을 받은 값만큼의 공간에서의 컨덕티비티 값을 곱한 게 전류죠. 그래서 얘가 전기장의 함수로 바꿀 수 있어요. 얘를. 결국은 우리가 없앴었던 이 값이 뭘로 바뀌어요? 옴스로를 통해서 전기장으로 커플링하는 전기장으로 바뀌지. 그래서 시그마의 요 텀이 뭐야? I 오메가 입실론이지. 미분 텀이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J 오메가 텀. 입실론 텀.
따라서 요 식이 뭘로 바뀌어? 원래 소스 프리 하면은 얘가 제로죠. 시그마 오버 움직였을 때 뭐야?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J-오메가로 나눈 것만큼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얘가 커지면 입실론, 요게 입실론에 해당되잖아. 입실론 U가 새로운 입실론에 해당돼. 소스가 있을 때 입실론이죠. 그런데 K값이 컴플렉스야. 자, 여러분 여기서 컴플렉스라고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데 긴장할 이유가 없죠. 컴플렉스라는 게 뭐예요? E의 J 페이스의 위상이 준 거하고 위상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같을 수가 없잖아. 받은 거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위상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입실론의 값에 위상의 변화가 생겨. 그게 컴플렉스. 그리고 입실론 값에 입실론이 바뀌었으니까 K 값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K 프라임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K 값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아무것도 없어. 상상 속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일단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해주시면 돼. 이걸 쓰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깊이 배우는데,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소스가 많다. 이 소스가 이 공간 안에 존재할 때 전자기파를 우리가 넣어줬다. 이런 공간은 우주 같은데 내가 웨이브를 쐈어. 우주선에다가 내가 전파를 보냈어. 또는 아이노스피어가 있죠, 우리가. 이온층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웨이브가 반사 안 해. 공간으로 다 날아가지. 자,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쓰고 있거든. 그래서 소스가 많은 공간을 우리는 사실은 무관할 것 같은데 그냥 공기 중에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오히려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소스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전자기파를 세게 만드는 게 레이더 쪽의 기술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소스를 우리가 전자기파하고 물어서 잘 쓰는 연구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선진 기술로서의 가치를 매겨가 왔어요. 소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 문제가 고약해진다고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문제죠. 이 문제는 내가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플라즈마 미디움에서의 K값은 복소수를 갖는다. 그래서 소스가 존재를 하면 오메가, 그렇죠. 오메가는 오메가 리얼과 J 오메가 이미지너리, K도 K 리얼과 J K 이미지너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의 J K 값을 우리가 가정해서 봅시다. KX잖아요. 이 값이 소스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2의 J K 리얼 플러스 J K 이미지너리 X가 되죠. 그건 뭐가 돼? 2의 J KR이 되고 2의 마이너스 KI X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A 값이라고 하나를 붙이자. 뭐 전기장이니까 E 값이라고 붙이자. E 값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E0라고 넣어주면. 이 E0가 얘는 E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X K 이미지너리 값의 X의 2의 JK 리얼 값의 X가 되지. 요거가 뭘까요? 매그니튜드죠. 아까 매그니튜드가 줄거나 늘 거라고 얘기했죠. 소스에서 만드는 게 커플링 하면서 줄거나 늘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요만큼 줄죠. 가면 갈수록. 그냥 물린 게 물린 거하고 가니까. 얘는 뭐예요? 페이스가 계속 바뀌고 있는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웨이브의 프로파게이션. 얘는 웨이브의 매그니튜드. 감쇄
증가분이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스가 있을 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매그니튜드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간단한 모델. 자, 이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항상 수직이고 플랜 웨이브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전기장이 바뀌면 자기장이 바뀌죠. 웨이브는 이쪽으로 가죠. 프로파게이션. 근데 웨이브의 프로파게이션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뭐가 될까? 전기장도 에너지잖아. 힘이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죠? 전기장의 제곱이 2분의 2 필론 제곱이 뭐였었어요? 일렉트릭 필드가 갖고 있는 에너지 덴시티였었죠. 그렇죠?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만드는 에너지였잖아요. 제곱이야. 매그네틱 필드의 제곱이 뭐예요? 2뮤 제로분의 1은 매그네틱 필드가 만드는 에너지야. 도로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곱해지면 뭐가 돼? 얘는 에너지야. 그런데 크로스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프로파게이션 방향을 뜻하죠, 얘는. 그럼 이 크로스 H는 뭐가 돼요? 에너지 플로우가 되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인팅은 사람 이름이야. 포인트가 아니라 에너지 플로우. 그래서 요 얘는 뭐가 되느냐면 전기장이 커런트가 흐르잖아. 커런트가 어느 쪽으로 흘러? 전기장을 따라 흐르지. 그렇죠? 전류가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 수직 방향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E 크로스 B가 어느 쪽으로 가? 중심 쪽으로 가지. 그래서 이 테오럼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면 흐르고 있는 전류가 이 속에 뭐를 갖게 돼? 에너지를 머금게 돼. 그게 뭘로 나타나? 열로 나타나는 게 오믹 히팅이야.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은 오믹 파워로 변환이 돼. 다는 설명이 가능해요. 핵심은 뭐예요? E 크로스 H의 전기장, 자기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웨이브가 프로파게이션 한다는 거는 에너지가 플로우를 가지고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타트랙 같은 거를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그 레이저 광선검이 나가는 게 뭐야? 에너지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신기하죠?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그것도 피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4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거라 3차원 공간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4차원 공간에서 빛의 속도로 나가는 것도 막 피하고 그래야 우주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잠깐 리뷰를 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 요쪽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죠. 네. 플라즈마 쪽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 1시간 더 뵙고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시험 정비는 여기 오늘까지 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제 많이 풀어보시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쓰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노력이 이렇게 답안에도 잘 기술이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꼭 잘 기억하시고요. 소스가 있는 쪽의 문제까지도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팅 티오럼은 이 전장에 그래서 에너지 플로우라고 강조를 드려서 E 크로스 H 잊지 마시고 웨이브가 가는 거는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다양한 조건을 다뤄서 이 조건을 뭐 응용하고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건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말고사의 포션이 중간고사보다는 높습니다. 기말고사를 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고, 다음 시간에 잠깐 여러분 한 번 더 뵙고, 종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다음 시간에 모아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7,000명도 돌파를 했어요. 학교도 이제 점점 위험해지는 것 같고요. 네. 네.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건강 특히 조심하시고, 정말 모임은 가급적 줄이시고,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뭐 정부도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도 걱정이야. 갈 병원도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각별히 몸 조심하시고, 부탁드릴 말이 그거밖에 없네. 시험 잘 보자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몸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